미국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기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도전 결심을 굳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요청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장 공개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국무용가 이송희 씨가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0일 퀸즈 베이사이드의 시니어 센터에서 투게더 어게인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상은 TKC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코로나바이러스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기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6비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도 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이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코로나19에 노출됐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은 정기적 검사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으며 학교에서의 정기적 테스트 등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증상 또는 감염자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CDC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면 10일간 격리하고 면역 체계가 손상됐다면 격리 해제 시기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CDC의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미국인 대부분이 백신 접종 또는 감염으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도전 결심을 굳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 등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차기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인 어니타 더는 대통령은 재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으며 그가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 고문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가 재출마할 경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생각은 옳다. 명백하게 우리의 가장 좋은 후보가 바이든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원 대다수가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인물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의지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산업 육성법 등의 의회 통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 주요 정책들에서 성공하면서 트럼프 재집권을 막는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9세이며 2024년 대선 때는 81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요청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장 공개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메릭 갈란드 연방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내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내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승인했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란드 장관은 압수수색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연방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허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구체적 기밀 문건 등이 적시돼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영장과 압수 목록 등 관련 서류를 즉각 공개하라고 정면으로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반미국적이며 부당하고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서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마녀 사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무용가 이송희 씨가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0일 퀸즈 베이사이드의 시니어 센터에서 투게더 어게인 공연을 선보입니다. 2022년 퀸즈 아트 펀드 뉴워크 그랜트 수상자인 한국전통무용가 이송희 씨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사단법인 민요협회 미동부 지회장인 김정희 명창, 국악밴드 지화자 대표인 가야금 병창 오정희, 25현 가야금의 신송은, 해금의 한희정, 첼로의 이한전이 함께합니다. 또한 이송희 무용가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와 아시안 혐오 범죄 등으로 고통받은 이민사회를 위한 것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12일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활석을 포함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J&J는 이미 2년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석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 속에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자 베이비 파우더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J&J는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판매를 계속해왔습니다. J&J는 향후 베이비 파우더에는 활석 대신 옥수수 녹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석을 함유하고 있는 파우더는 성면이 들어있어 이를 여성 위생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난소암 또는 폐 및 기타 기관을 공격하는 암인 중피종을 유발한다는 주장으로 J&J는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J&J는 활석에 대한 의학 연구의 압도적 다수는 활석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암 유발 논란으로 활석을 함유하고 있는 J&J의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수요는 크게 떨어졌으며 회사는 북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철수시켰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의 정치 광고 시장이 100억 달러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고 분석업체 에드임팩트는 지난해와 올해의 11월 중간선거와 관련된 정치 광고 매출이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중간선거 광고 매출 4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것입니다. 또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진 지난 2020년 광고 매출 9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선거 유형별 정치 광고 매출은 하원 선거가 19억 달러, 상원 선거 24억 달러, 주지사 선거 24억 달러, 그리고 기타 정치 광고가 3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매체별로는 방송 광고가 50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케이블 TV가 1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스트리밍 TV와 디지털 TV가 각각 14억 달러, 라디오가 3억 달러 순입니다. 이처럼 정치 광고가 급증한 것은 유권자들이 양극화되고 있는 데다 정치 자금을 손쉽게 모금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추정하고 이는 북한의 기존 발표와도 부합한다며 조만간 7차 핵실험 실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강경한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7차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 행위며 지역 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장단기적 군사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이 압박을 계속하는 데 대해 사드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한적 방처 체계이며 한국 정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다. 중국이 한국 정부의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원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도적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미국보다 영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무부 비자 발급 현황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학생 비자는 3만 1,055건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6만 4,261건보다 5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유학생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해외 유학을 꺼리는 데다 중국 내 미국 영사관이 비자 업무 일시 중단은 물론 미중 관계 악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유학생은 지난 2019에서 2020학년도 미국 전체 유학생의 35%에 달했고 159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나 이들이 급감함에 따라 대학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 지역은 지난 2015년 미국이 51%인 반면 영국은 32%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9년 미국이 43%, 영국이 41%로 엇비슷해진 데 이어 2020년에는 미국은 37%로 감소하고 영국이 42%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2021년에는 미국이 32%인 반면 영국이 44%에 달했고 올해는 미국이 30%로 더 줄어든 반면 영국이 41%를 기록하는 등 미국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 집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2분기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41만 3,500달러로 1년 전보다 14.2%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분기별 주택 중간 가격이 40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185개 도시권 중 집값이 1년 전보다 내려간 곳은 뉴저지주 트렌튼 한 곳뿐이며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도시가 전체의 80%로 1분기 70%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1분기 15.4%보다는 약 1.2%포인트 둔화된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기존 주택 매물이 줄어드는 데다 신규 주택 착공도 늘지 않는 등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2분기 단독주택 매입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모기지 상환액은 1,841달러로 1년 전 1,229달러보다 50%가량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